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국가우선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 전 과목 공부방, 학습 컨설팅, 논술, 면접 자기소개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식으로 전 과목 수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요, 학생부 전형 이 서류를 접하게 되는데요. 한 번쯤은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여기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는지 호기심에 한번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 뒤지면 정작으로 뭐 자소서 쓰는 법이나 뭐 이런 건 있어도 이거 읽어주는 데는 없어서,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신 이후에 동아쌤이 유튜브에다가 동아쌤 자기소개서 이렇게 치시면 자기소개서 총론, 쓰는 법 총론, 그리고 강론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해 놨으니까 쓰는 법 들어보시고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봅시다. 학생부 전형, 그죠?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의 공통양식. 뭐 따로따로 대학이 있었는데 1, 2, 3번은 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은 다 같고, 이제 4번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양식이라는 것은 1, 2, 3번을 같더라도 학과가 틀리면 이것도 다시 써야죠. 학과가 틀리면. 학교가 틀리면 4번도 달라지지만 학과가 틀리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달라져야 되고, 학과가 같다면 1, 2, 3번을 쓰되 거의 유사하게 쓰되 약간 정도 변형시키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따라서 지방 공립대 4년제 쓰는 애들이 한 10번 고쳐 쓰고, 인서울 하는 애들은 한 15번. 그 다음에 스카이를 갈 때는 애들이 20번 이상을 고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나 어휘 선택, 그 다음에 스펙에 대한 그 정리, 상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학교가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으로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면접할 때 드러납니다. 따라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고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고, 그죠? 그렇지만 이 결정을, 이걸 썼다는 느낌, 그 썼을 때의 마음가짐 하는 것들을 본인이 결정하고 써야 이 면접 때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고, 본인의 그때 쓸 때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실의 입각에 쓰라는 건 뭐냐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건데, 근거는 출발점.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치면 손가락을 안 보고 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뭘 가르치라고요? 달을 가르치라고요. 손가락으로 자신이 했던 하나의 사례만 봐도, 그걸 보면, 그 사례를 선택한 걸 보면 그 사람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구체성에 입각해서 손가락을 써주라는 얘기고요. 정직하게 쓰라는 건 과장하게 쓰면 느낌으로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솔하고 담백하게 쓴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근데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그죠? 능력, 뭘 할 줄 아는지, 특성이 뭔지,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써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이게 능력들을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1, 2, 3, 4 리스트로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왜 정리하냐면, 이게 레고 브록이에요. 레고 브록.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든 생각을 해봐야, 이걸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지, 배를 만들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철학적인 상징물을 만들든지, 이 학과에 따라서 요거를 최대한 알려줘야 돼. 이 레고를 확정시켜야 브록을 가지고 조합을 시키잖아요. 조립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의 능력, 특정, 경험을 사소한 것들이라도 이렇게 리스트로 쭈르륵 써볼 수 있어야 나중에 이것들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그죠? 어떤 특정 사실이 특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하면 거짓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거짓의 심증을 가져버리면 면접 점수 높게 못 받으면 떨어지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부러 해놓은 것 같죠. 사실을 쓰게.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표절 검사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왜 그러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같이 고등학교 시간을 보냈고 거의 유사한 책을 보고 거의 유사한 야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봉사를 해도 그렇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A 학생의 것이나 B 학생의 것이나 C 학생의 것이나 거의 구분이 안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요. 이거 제 거 표절 안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표절이 이 내용이나 사례도 그렇지만 문장 구조나 아니면 단어의 배치나 아니면 특정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러지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작성하였다면. 대리 작성은 언제 발견된다고 했죠? 면접할 때 걸립니다. 허위 사실의 기재도 면접할 때 걸리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을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들 정도에서는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밝혀집니다. 기타 부정한 사실이라고 굉장히 폭넓게 넣어놨죠. 등의 검증을 위해서 학교 뭐 데이터나 뭐 상장이나 이렇게 검증을 위해서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겠다 미리 밝힌 거고, 해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은 물론 합격 이후라도 취소된다. 이렇게 발견되면, 그렇죠?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된다. 짧은 기간이겠죠. 4년 내내는 쉽지 않겠는데 정유라 씨의 일을 보면 한참을 지나도 이게 입학 취소돼 버렸네요. 자, 자기소개서의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다음 사항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서류평가에서 0점 불합격 처리되는데, 이게 자기소개서 이게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이런 사실들과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지우라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입력하기 전에 빨간색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고쳐주면 되니까 빨간색으로 뜹니다. 이거 지우라고. 입력 안 된다고. 자, 이렇게 공인 어학성적, 성적 자체에 점수를 넣지 말라는 거죠. 뭐 공부한 과정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말 자체가 토익, 토플 이런 단어들을 넣지 말라는 거죠. 뭐 YBN, 한자 금수 자격 검정 이렇게. 이 단어를 넣고 성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그러니까 교외인데 이게 1차적으로 거르는 건 학교에서 거릅니다.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도 이걸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쓰지 못하고 학교에서 거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것도 입력하면 빨간 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오니까 그때 지우고 나가면 되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글쎄요, 이게 교회의 수상 실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탐구, 학습 능력을 교묘하게 이 수상 실적, 요 단어를 피해가면서, 그죠? 교묘하게 입력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입력은 가능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영향력을 미친다. 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미치겠죠. 그러니까 좀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위에 열거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거된 것들, 이런 대회. 열거한 것들 외에 대회 명칭에 수학,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수상실적. 자, 대회,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명의,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등 수상실적은 물리경시대, 올림피드, 지구과학경시대, 학교에서 하는 거, 학교 외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에서 학교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학교 외 수상실적, 학교장이 참가 허락을 받은 교회 실적이라도, 그렇죠. 학교 대표로 학교장이 참가 허락을 했더라도 작성하면 0점 불합격이니까 빼죠. 학생부 위즈, 학생부를 중심으로 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진짜 공교육이죠. 공교육. 학교에 참가를 받은 이후 나머지도 소용없으니까.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 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사교육 유발이 큰 교회 활동,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 봉사나 뭐 이런 거.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회 봉사도 봉사 사교육도 하는데 어쨌든 해당 내용 평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문제점을 숙지했다고 체크를 해버려야 되죠. 위의사항의 위반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동의 이렇게 체크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쵸? 학교 외 활동, 학교 외, 플러스 여기에 사교육. 또 경시대회.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죠. 학교 외 사교육 경시대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놨더라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학교 외 사교육이 아니고 경시대회 아닌 것들은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웃타입.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논의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이거에 너무 학교 외 사교육 경시대회에 치우쳐서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 외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 외에서 한 개인적인 활동을 생각을 안 해내면 쓸 게 없죠. 너무 똑같아지죠.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에 제가 이제 공통문항들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검색창, 유튜브에, 동아샘, 자기소개서, 띄고, 동아샘입니다, 샘. 자기소개서 찾으시면, 총론하고 강론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총론하고 강론.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총론, 강론 두 개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서류니까 일단 읽어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입니다. 재학 기간 중에 이렇게 끊어줘야죠. 쭉 써줘야죠. 학업에 기울긴 노력과 이게 학업에 기울면 공부 방법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학업에 기울긴 노력, 왜 이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노력과 학습 경험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배우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 다음 거는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그러면 이거는 학문적인 능력이라면, 이것도 학문적인 능력 되는데 의미를 어디다 두냐. 교내 활동에 배우고 느낀 점. 진짜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을 중심으로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그럼 왜 의미를 뒀냐, 왜 그걸 하려고 했냐, 그래서 교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뭘 배웠느냐, 이게 중심으로 3개. 그럼 3개를 어떻게 포맷으로 짰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3개가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게 또 이 학문적인 능력과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요 3개의 활동과 학문적인 활동은 떨어져 있으면서도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머리, 이게는 몸통과 손발, 이거 몸,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생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 네 요소가 다 있어도 되고, 각각을 조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요거는, 이 내용은 자신의 이상을 중심으로 써나간다면, 현재에서 미래의 이상을 중심으로 써나간다면, 요거는 이 자신의 그 심화된 생각이나 배움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움, 남녀, 갈등, 혈업,
사례를 써주고, 그쵸? 거기에 대한 느낀 점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1000자고, 이게 1500자고, 이게 1000자니까. 그러면 요거는 500자를 쓴다면, 이게 1000자고 1000자잖아요. 그러면 뭐 다리 2개로 치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써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다리 바탕, 인성, 근본. 뭐, 이거는 뭐, 인성이나, 여기는 머리, 지성.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는 또 뭐, 감성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30% 정도는 감성. 근데 실제적으로 감성은 이쪽에 많이 들어가죠. 인성, 감성. 여기는 지성이고, 이건 인성. 이게 지성과 인성을 결합하고 연결하는 것.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쓰기 나름은 다, 어디든 쓰세요. 어디든. 많이 쓴 다음에, 충분하게. 이게 1000자면 한 2000자 쓰고, 여기는 한 3000자 쓰고, 여기는 한 2000자 쓴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지우세요. 그 다음에 다시 채워 쓰고, 지우고. 그러니까 분량을 늘리고, 이만큼 엑기스 잡아서 놓은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이만큼 늘리고, 또 이만큼 엑기스로 또 잡은 다음에, 이걸 늘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변환시키고, 하셔서 쓰셔야죠. 4번, 학생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문항을 추가할 수 있죠. 추가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1000자, 1500자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대학별로. 이것도 이 4번 문항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1, 2, 3번 문항이 변동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4번에 따라서. 전체 밸런스가. 자, 여기까지 보시는데, 여기에서, 뭐, 이것도 이제 별 얘기를 안 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얘기해보면, 학생부 전형 교사 추천서입니다. 보시면, 교사 추천서로 본인이, 교사가 본인이 작성해야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때 업무가 몰칩니다. 엄청 몰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 사실에 입각하여 있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저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써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들, 지원자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 특성, 경험. 그러니까 미리 본인의 자소서를 제공해드려야 돼요. 자소서 플러스 자소서에 없는 플러스 알파의 경험들, 선생님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교사 추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요청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작성한 교사도. 그러니까 이 근거 자료도 제공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제출된 교사 추천서 표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 쓰시진 않아요. 어쨌든 대리 작성, 선생님이 허위 사실 똑같죠. 기타 부정한 거 학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어요. 학생 거를 문제 삼으면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 교사 추천서 자체 이거는 참고 자료라고 밝혔으니까 참고할 뿐이지 중심은 학생이니까 참고 자료. 그렇죠?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게 학생 거를 썼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똑같죠. 교사 추천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이거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면 학생의 학생의 자소서에 써 있는, 그죠? 자소서 써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교사의 추천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까 금지사항으로 줬던 거 쓰지 말라는 거죠, 교사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쓸만한 게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이 이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10명이라고 치면 보통 6개 정도를 씁니다. 6개. 그럼 추천서를 넣는데 그러면 한 학생으로 치자. 그러면 10명. 그러면 10개를 써야 되거든요. 10개. 근데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은 뭐 20개, 30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20개를 쓴다고 쳐봅시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추천서를 20개를 쓰면 몇 글자를 써야 되냐면 이렇게 이건 체크하는 거거든요.
평가 어려운 평가 불가인데, 뭐, 평가 대상, 학업사는 목표 노력. 그러면 평가해서 체크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업 평가에 그 위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계조식으로, 계조식은 이런 식으로 항목식으로 1, 2, 3, 이렇게, 4, 250자잖아요. 그 200자 원고지 한 장 정도잖아요. 200자 원고지 한 강. 그 정도에 이렇게 이걸 넣어주려면, 이게 선생님이 그 학생을 막 분류해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항목으로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 그 채택은 선생님 마음이지만, 내가 있고, 선생님과 관련이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생님이 몰라서 표현 안 하면, 그쵸? 왜 그러냐면, 모두 선생님이 나랑 밀접하거나 다 알고, 샅샅이 알고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인성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것도 250자죠. 똑같이 이것도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한 리스트, 학업평가에 대한 리스트. 그러면 첫 번째는 학업. 20.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대인관계와 관련된 리스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학업하고, 인성하고,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지원자 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이게 천자가 여기서 숨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학생들이, 이 천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 봅시다. 이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도움이, 되게 추상적입니다. 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자소서를 쓰는데 1번 천자, 2번 1500자, 1.5 숫자 쓸게요. 자소서 1번 천자, 2번 1500자, 그 다음에 3번 천자, 그 다음에 4번도 천자 정도 되거든요. 그럼 4500자예요. 4500자. 4500자인데 여기다 플러스, 그쵸? 여기에 선생님이 학업평가에 관련된 추가 고려할 만한 사항. 그러면 이게 250자니까 실제로 500자 정도를 지원해드려야 여기서 선생님들이 골라서 본인이 쓰시고 싶은 거 본인의 생각대로 쓰시겠죠. 두 번째로 여기도 250개. 250자인데 이거는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자씩 쓴다면 한 문장에 50자를 쓴다면 10개의 테마. 그쵸? 10개의 테마. 10개의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2번에서도 500자 정도를 쓰면 인성에서도 10개의 테마가 또 있어야 돼요. 10개의 테마. 주제가 있는, 자기 리필을 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천자,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또 추가적으로 천자죠, 천자. 그럼 1500자 정도를 써서 넣어야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을 또 정리해서 넣으시겠죠. 생각해 보시겠죠. 그러면 4500자다, 이거 두 개까지 하면 5500자. 그 다음에 요거 1500자. 그러면 5000, 6000, 7000자네요. 그래서 7000자를 써야 됩니다, 7000자. 객관적으로. 교사용 추천서를 이거를 학생이 쓰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썼는지 밀봉이 되니까 학생은 모릅니다. 학생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자소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자소서를 선생님들 경우에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이 A, B, C 나는 A, C, D를 2번에다가 썼는데 선생님이 A, B, C를 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플러스 D가 아마도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쓴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소서를 쓸 때에 이 추천서를 쓸 수 있는 환경, 상황, 내용에 대한 생각, 연구, 아이디어가 상담 중에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서 레벨 1, 랩 1, 랩 2, 랩 3
레포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4번에서 삭제된 것들 아니면 2번에서 삭제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교사 추천서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일정을 잡고 자기소개서를 상담을 받는 건 좋겠지만 학교 선생님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시에 따라야만이 이 추천서가 나오고 추천서와 합쳐진 완결된 자기소개서의 과정이 수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까지 한 번 정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총론 동아샘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단어를 유튜브에 치고 총론과 강론을 찾아서 읽어보신 다음에 많이 쓰세요. 1번 내용인지 2번 내용인지 3번 4번 내용인지 고려하지 말고 많이 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긁어서 1번으로 이동 2번으로 이동을 하고 출력하면 읽으면서 삭제해 나가고 다시 또 많이 쓰고 또 번호 변동시키고 레벨 2 잡고 삭제하고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이 또 보여드리고 또 다시 정리해서 추가해서 쓰고 삭제한 다음에 레벨 3 잡고 또 정리해서 선생님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주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셔가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과 교사 추천서 문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전 둔산동 동아샘입니다.